SK홀딩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HBM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이익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한 주간 공매도 금지 이슈로 국내 증시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시장은 안정화될 겁니다. 지금 투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던 상황에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주가가 올라갈라 치면 공매도 때문에 시달렸던 그 병들었던 상황들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주변 여건들도 좋아요. 국채금리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모두들 괜찮습니다.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지금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시작이냐, 스타트. 이것이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겁을 내기보다는 언제부터 상승 시작하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낙폭과대된 종목들 중에서 주울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김영구 대표는 미용주, 그리고 이익은 대표는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하셨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또 준비한 업종에 대한 좀 평가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미용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 특성상 사실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수기로 들어가는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은 최근 섹터에서 좀 누락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이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섹터는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낸 종목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섹터의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영업이익률 1등, 그리고 숫자로 말한다. 자, 두 분 모두 각자 섹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해 주셨는데 좀 자세한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미용주 자주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미용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매매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수가 폭락해도 얘네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일편단심 미용주를 갖다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1등의 확고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50%. 이 정도면 지수가 흔들려도 끄떡없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동차 부품주 이유 들어봐야겠죠. 네, 사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중소형주 중에 호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다르게 보기보다는 미리 발표된 대형주 중에 호실적이 나온 업종 중에 스택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146% 증가를 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무려 273%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자동차 판매를 보면 작년 동월 대비 현대차가 9.6% 증가, 그리고 기아는 7.7% 증가,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 기업들이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면 자동차 부품주도 호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번 조정에 상대적으로 크게 조정받고 낙폭 가대 위치입니다. 이런 낙폭 가대 위치에서 호실적이 나온다면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김영구 대표는 클래시스, 비올, 파마 리서치, 그리고 이익은 대표는 구형테크, PHA, 화신입니다.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골라온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1,000원 팔아서 500원 남는 기업,
그래서 제가 1,000원, 500원 클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이 50%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단순하게 올해만 영업이익률 5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제일 중점이 되는 건 4년 연속. 4년 연속 계속 영업이익률 50%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움츠러들어도 떨어졌다가라도 언제든지 반발되는 그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업이익률 1등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클래시스를 먼저 보면 지금 현재 2023년 매출이 1,830억 원, 영업이익이 935억, 50% 영업이익률 되는 거고요.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37,500원 선 전후부터 35,000원까지 계속해서 매수 전략 좀 진행해 주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겁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8,500원, 9,000원과 돌파도 예상을 해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좀 밑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될 거고요. 2023년 매출이 44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32억, 5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비율을 잘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년 2024년, 2025년 똑같이 매출도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50%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마리서치를 보겠는데요. 이 종목은 1,000원, 300원 클럽입니다. 즉 1,000원어치 팔아서 300원 정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기업인데 특히 리쥬란하고 콘쥬란의 화장품이 대표적입니다. 이 화장품들이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하는 그 내용들, 필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한데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 후에 15만 8,200원 고점 찍고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이 매수하기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영업이익률 35% 정도 되고요. 이 종목의 특징을 본다면 총 상장 물량이 1,03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은 기업이에요. 자, 매출은 2023년 매출이 2,516억 원, 영업이익이 887억 원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매년 4년 연속 계단식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이 따라가고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매수가는요. 12만 원 선 전후부터 11만 원 선 사이에 매수해 주시면 목표치 단기 목표치는 13만 원, 수익 목표치는 14만 원, 단중기 목표치는 15만 원과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기업 세 종목의 특징을 말하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먼저 구형테크를 보게 되면 구형테크는 시트 파트라든가 차체 파트, 구동 파트에 천여 종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 기아차의 호실적에 달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봅니다. 구형테크 2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5%, 영업이익은 무려 630% 증가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초저평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구형테크는 2021년 초 강하게 상승 후 3년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는 동안 최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횡보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횡보 추세 하단에 위치함으로써 매수 가능한 위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PHA는 자동차용 도어 개폐 장치를 만드는 기업으로 PHA 역시 2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40% 증가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특히 구형테크나 PHA 단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 두 종목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두 종목이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을 보게 되면 화신은 자동차용 샤시 바디를 만드는 업체로 화신 또한 2분기 실적 호실적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화신은 사실 이번 조정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방송 시간이 오후 4시로 변경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주 성공 투자를 위한 보너스 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자율주행의 핵심, 차량용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일반화된 지난해부터 크게 성장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2%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겠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국내 최고 수준의 광학 기술을 가진 자동차용 카메라 기업입니다. 레벨4 자율주행용 카메라 개발에 대한 국책 사업에 선정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전장용 카메라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해서 매출의 80% 이상을 전장용 카메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2분기와 비슷한 무난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으나 다른 전장용 카메라 부품주들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요. 올해 전체 실적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장용 카메라 기업 중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시총을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이고요.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00원으로 현재 주가와 약 3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수 급락기에 정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차트상으로는 빅라인 장기 이평선의 돌파를 시도 중이고 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시작되는 위치로 보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사이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플러스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9.3% 반등했는데요. 전장용 카메라 관련주들은 평균 약 20% 반등하면서 지수보다 빠른 반등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수 반등 시기에는 항상 지수보다 빠르게 반등하는 섹터를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 밴드는 6,500원에서 6,700원 전후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승 슈팅을 눈앞에 둔 저평가 종목이 궁금한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